안녕하세요. 프리뷰에는 팀장입니다. 3월 14일 국내 오후 경기 4경기입니다.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비스와 가스공사의 경기입니다. 모비스 직전 SK와의 경기에서 좀 아쉽게 패배했죠. 좀 아쉽게 패배하고 4쿼터에 무너지면서 아쉽게 패배하였고, 가스공사 역시 뭐 스코어만 본다면은 뭐 타이트한 경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4쿼터 가스공사가 좀 많이 추격을 하면서 경기를 뒤집어 보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우석이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재석 또한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비스가요. 최진수가 최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거의 30분 이상을 뛰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우석과 장재석의 몫을 지금 최진수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또 모비스의 또 젊은 피 한 명이 있죠. 신민석. 신민석도 최근 20분 정도를 뛰면서 수비에서는 조금 좀 아쉽지만 공격에서는 뭐 준수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아바리엔토스와 뭐 게이지 프림, 그리고 뭐 최근에 서명진도 백코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정효군이 빠지면서 오늘 경기 높이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가스공사가 올 시즌 한 번도 모비스에게 승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맞대결 경기에서 이 리바운드를 많이 뺏겼어요. 지금 이 두 팀의 맞대결, 올 시즌 5번의 맞대결 경기의 이 평균이거든요. 두 팀 간의 평균이요. 두 팀 간의 평균인데, 보면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일단 3점이고요. 3점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나고, 두 번째가 이 리바운드입니다. 리바운드가 한 9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9개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뭐, 리바운드가 저렇게 차이가 나면 사실상 많이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해야 되고, 일단 이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 또한 가스공사가 많이 지금 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지금 가스공사가 봄농구가 이제 뭐 끝나가는 물 건너간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대성이 이제는 시간 조절을 해가면서 많은 시간을 뛰지도 않습니다. 올 시즌 평균 31분이지만 최근에는 뭐 35분까지도 뛰었었는데, 최근 직전 5경기는 30분 정도밖에 안 뛰고 있고, 그럼 나머지 10분 동안 벨란겔과 그 다음에 직전 경기서부터 나온 염유성 올 시즌 2번 뛰었거든요. 2번 뛰었는데 한 번이 12월이고 그 다음에 한 번이 직전 경기였어요. 염유성이 나왔다라는 건 이제 슬슬 내년 시즌을 유도훈 감독이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은 지금 뭐 가스공사가 이대성 말고는 볼 핸들러가 없어요. 벨랑겔이 있다고는 하지만 많이 아쉽죠. 벨랑겔로 뭔가를 해보기에는 지금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가스공사가 승리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맞대결 전적에서 일단은 모비스가 많이 앞서는 상황이고, 그나마 뭐 최근 가스공사가 스캇의 폼이 좋습니다. 스캇의 최근 14득점 하면서 스캇의 폼이 좋지만 할로웨이가 아직은 정상 폼이 아닌 모습이고, 가스공사가 오늘 모비스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3점이 펑펑 좀 터져줘야 하는데 뭐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가스공사가 모비스만 만나면 3점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고 27%고요. 그 다음에 최근 5경기 가스공사의 3점이 29%딱 리그 평균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가스공사가 모비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핸디는 이게 정상적으로 두 팀이 100%의 전력을 보인다면
저는 핸디는 모비스 마인승을 보는데, 지금 모비스도 약간 좀 몸을 사린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예, 조금, 음, 왜냐면은 지금 모비스가, 순위가 지금 4위거든요. 4위인데, 뭐, 3위가 되면 좋겠지만, 4위여도, 이제 뭐, 캐롯과 경기인가요? 4위면? 어디도, 하여튼 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몇 위를 하든지, 예, 몇 위를 하든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음, 모비스가 뭐 오늘도 굳이 최근 경기가 그랬어요. 모비스가 막 전력을 다하는 그러한 경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일단 핸디는 패스하고 모비스 승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모비스 마인승을 보기에는 또 이 가스공사가 원정에서 핸디는 상당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예. 끈적끈적한 경기력을 합니다. 매 경기 져서 그렇지. 예. 그렇다고 가스공사 프랜성을 보자니 염유성 같은 애 자꾸만 내보내는데 유도훈 감독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 그래서 일단 모비스 승만 예상하며 다득점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농구 보겠습니다. 삼성생명과 BNK인데 직전 경기 삼성이 거의 12점인가 13점까지 앞서가는 경기를 BNK가 뒤집었습니다. 이 경기 2차전의 답은 1차전에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1쿼터에서 배혜윤이 김한별을 막고 이해란이 진안을 막으면서 어느 정도의 경기의 흐름을 삼성생명이 가져갔습니다. 예. 그리고 김한별과 진안이 배혜윤과 이해란에게 막히면서 좀 답답한 모습을 많이 주었어요. 공격이 잘 안 풀렸다고요. 그리고 그게 2쿼터까지 그렇게 지나갔고 3쿼터 중반부터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데 그때서부터 김정은 감독이 존 디펜스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존 디펜스를 사용하면서 삼성생명의 공격이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존 디펜스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프론트 코트에 2명이 있고 백코트에 3명, 그러니까 3점 라인에 3명이 이렇게 진을 치면서 수비를 하는데 그러면 어디가 가장 헐거우냐면 프론트 코트가 가장 헐겁겠죠. 페인트 존 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공을 넣어주던지 아니면 볼 핸들러가 포인트 가드가 돌파를 하던지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놓다가 한쪽으로 볼 핸들러가 한쪽으로 몰아넣으면서 수비수들을 갑자기 저쪽 사이드에 있는 슈터에게 공을 내어주던지 뭐 이런 식의 공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수아 시니슬로는 그게 안 됩니다. 이주연이나 키아나 스미스가 있었으면 100% 돌파했을 거예요. 예. 그냥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치고 들어가고 자주 보잖아요. 치고 들어가다가 레이업을 하던가 아니면은 치고 들어가다가 저쪽 구석에 짱 박혀 있는 3점 라인 슈터에게 던져주면서 그 3점 라인에 있던 슈터가 3점 쏘든가 뭐 이런 식이 되면서 3점이 거기서 한두 개 들어가면 그럼 존 디펜스 못 씁니다. 근데 지금 삼성생명이 그게 안 돼요. 즉 백코트가 너무 약해요. 직전 경기 시닛을 잠깐 썼었거든요. 예, 시닛을 잠깐 들여보냈어요. 저기 누구 대신에 저기 누구야 조수아 대신에. 근데 시니슬이 들어가자마자 1분 안에 백코트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임금배 감독이 바로 빼버리더라고요. 바로 시니슬 빼고 조수아 다시 집어넣더라고요. 예. 느낀 거예요, 임금배 감독도. 아, 시니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야, 이거 시니슬 가지고 시니슬로 백코트에 볼핸들링 시켰다가는 말아먹겠다. 바로 느낀 거죠. 왜냐면 저도 느꼈으니까. 그랬거든요.
제가 봤을 땐 조수아가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조수아가 해결하기는 좀 힘들고, 그렇다고 강유림을 포인트 가드로 쓴다? 그럼 누가 슈터 역할을 합니까? 1라운드에서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배혜윤이 37분 정도를 소화했어요. 10초, 15초 정도 모자른 37분을 소화했는데, 이날 배혜윤이 1라운드에서 배혜윤이 리바운드 4개 잡았습니다. 17득점, 18득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배혜윤은 물론 좋은 스코어러이기도 하지만 좋은 리바운더예요. 리바운드를 많이 빼앗기면은 경기가 힘들어집니다. 예. 그런데 배혜윤이 리바운드 4개 잡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정규 시즌 스탯인데 두 팀의 맞대결 6번이 있었겠죠. 예, 두 팀의 맞대결 6번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역할을 잘해주던 선수가 배혜윤이었어요. 직전 경기도 18득점, 평균 18득점, 딱 18득점 했네요. 예. 그리고는 다른 선수들의 어떠한 스코어로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직전 정규 시즌 프리뷰 할 때 삼성생명 프리뷰한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삼성생명은 신한은행이 훨씬 더 수월한 어떤 파트너였는데, 그리고 신한은행이 3위가 되고 BNK가 4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삼성생명이 그걸 발로 걷어찼어요. 2월 24일 경기도 그렇고요. 이거 삼성생명이 이기고, 그 다음에 하여튼 경기를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 삼성생명 3연패 하면서 BNK의 순위가 올라갔어요. 예. 제가 봤을 땐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삼성생명은 신한은행을 만났어야 돼요. BNK랑 상성상 힘듭니다. 일단 배혜윤의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진한과 김한별이 있기 때문에 배혜윤의 장점을 100% 못 살렸습니다. 오히려 신한은행이었으면 그리고 올 시즌 삼성생명이 신한은행에 강했습니다. 배혜윤이 충분히 배혜윤의 어떤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었을 텐데 임금배 감독이 짱구를 잘못 굴렸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BNK는 진한, 이소희, 김한별, 한엄지까지 모든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날 승리했는데, 결국은 수비, 예. 수비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었고, 오늘도 임금배 감독은 분명히 수비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김정은 감독도 오늘도 분명히 수비 중심의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김정은 감독은 1라운드 때 보았습니다. 아, 수비, 좋은 디펜스가 되니까 공격이 살아나는구나. 분명히 보았을 거고, 그 다음에 임금배 감독도 1라운드 1쿼터부터 수비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리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언더 경기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BNK의 승, 그 다음에 4.5점이면 마행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코트가 너무 약해요. 예, 조수와 신이슬은 힘듭니다. 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안해지 그렇게 욕을 하지만 솔직히 안해지와 조수와의 볼 핸들링 능력을 보면 안해지가 훨씬 좋아요. 예, 그래서 백코트의 우위를 예상을 하면서 BNK의 승리, 마엔승 언더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농구 보겠습니다. 농구는 현대캐피탈 정광인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은 아니고 한 3, 4주 걸린다고 하네요. 현대캐피탈 정광인 없으면요, 리시브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오래오래 리시브도 불안한 상황에서 정광인마저 빠진다고 하면 분명히 리시브에서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홍동선이 정광인 대안으로 지금 뭐 리시브 라인에 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홍동선 또한 리시브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KB 같은 경우는 지금 한성정과 그다음에 누구냐,
황경민 둘의 폼이 완전 꽈당입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예. 결국 비에나 혼자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에나가 현대캐피탈의 브로킹 라인을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오늘 경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쉽게 극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현대캐피탈의 리시브 라인이 불안하기 때문에 KB손해보험에게도 어느 정도의 기회는 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 다득점 경기 예상을 하면서 현대캐피탈의 승 예상을 합니다. 지금 KB가 비에나 말고는 공격에서 어떠한 풀어줄 선수가 없습니다. 직전 경기 뭐 배상진을 아웃사이드 히터로 기용해 보았지만 뭐 실패였고 지금 뭐 한성정과 황경민이 뭐 전혀 폼이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의 리시브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KB손해보험이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캐피탈 승 오버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페포 도로공사 경기인데 이 경기는 뭐 도로공사가 세트를 가져가는 페포가 3세트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의 어떤 싸움이죠. 예, 도로공사가 3대 0으로 도로공사가 뭐 승리는 하겠지만 3대 0으로 승리하느냐 3대 1로 승리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일단 리아리드가 이제 오늘 경기 못 나오죠. 예, 못 나오고 박경현이 직전 경기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GS 상대로도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박경현, 이한비 잘해줬어요. 직전 경기에서. 예. 2세트를 가져오나 할 정도만큼 잘해줬어요. 하지만 2세트 이후에 20점 이후에 울렁증을 도저히 극복을 못하더라고요. 페퍼 선수들이. 예. 20점 그러니까 18, 19, 20, 21 그 점수 때만 되면은 어쩔 줄을 몰라요. 범실도 늘어나고. 예. 게다가 도로공사의 블러커들의 어떠한 높이 페퍼가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한비와 박경현 정도라면은 배우나와 정대영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충분히 블락아웃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좋은 블로킹을 보여주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좋은 블로킹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있는데 김종민 감독이 서서히 전세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전세한 카드가 도로공사에겐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일단 문정원이 지금 리시브를 잘 버텨주고 있는데 문정원은 그냥 리베로라고 보시면 돼요. 예. 문정원이 있으면 공격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풀리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공격의 루트가 다양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캣벨과 박정화가 더 많이 힘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전세안이 살아나면 도로공사가 상당히 무서운 팀이 됩니다. 전세안, 박정화, 캣벨. 안 그래도 지금 캣벨의 공격력이 너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안만 만약에 살아난다면 도로공사가 캣벨마저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봤을 땐 오늘 경기 아마 전세안 1세트는 모를까 1세트 가져온다면 2세트부터는 전세안이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세안이 나오면서 매 서브턴, 그러니까 서브턴이 아니라 상대 서브 때마다 꼬박꼬박 득점을 해준다면 페퍼가 연속 득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경기 3대 0 언더 도로공사의 승을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빨간 딱지글들 모두 다 무료로 열람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따 밤에 NBA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